오전 10시. 오늘은 나고야시로 향할 것입니다. 렛츠고. 오늘도 구름이 저를 보호해주고 있네요. 장마철에 이 여정을 하기로 선택한 것이 결과적으로 정답이 되어버렸네요. 더운 여름, 오늘도 햇빛 없는 하늘 아래에서 천천히 나아갑니다. (10시 40분) 카리아시에 진입했습니다. 이곳 카리아는 배다라는 뜻의 카리와 골짜기를 뜻하는 야가 합쳐진 지명입니다. 옛날엔 갈대나 벼를 빼는 평야로운 평화지대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 평야 위에서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끝도 없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전신인 도요타 자동직기, 실을 짜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삼성으로 치면 삼성상해 같은 곳이려나요? 그 외 자동차 부품의 덴소, 변속기의 아이신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위치해 있어 일본 자동차 산업의 핵심 지역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걷어들이는 세금도 많아 일본 재정 자립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역 마크가 히읗처럼 생겼네요. 갈매기를 형상화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기도요. (11시 30분) 도요아케시에 진입했습니다. 도요아케, 풍요를 뜻하는 도요에 밝음을 뜻하는 아케. 이 지역명이 이렇게 붙여진 이유는 또 나왔습니다. 지역명의 대통합, 일본의 행정구역 업데이트, 1889년 메이지 대합병, 오케하자마라는 전설적인 전투지역이 있었던 근방이라 오케하자마가 이 지역이 유력 후보이긴 했지만 새 시대에 피비린내 나는 지역명이 웬 말이냐는 행정당국과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숙고 끝에 일본 황실의 행사 도요아카리 세치에 도요아키라는 위험있고 좋은 의미의 지역명을 택하여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12시 사이운지에 방문합니다. 정갈하게 가꾸어진 정원에서 잠시 제대로 쉬고 싶군요.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12시 40분 다시 이동합니다. 한시 전후신사. 전후신사의 전후는 신사의 이름 이전에 이 지역의 이름이었네요. 이 전후는 전쟁의 전후를 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560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속한 이마가와 가문과의 전투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대역전극을 펼친 오케하자마 전투의 한복판입니다. 패장병들은 앞뒤로 할 것 없이 도망가고 당시 승리한 군인들이 적군의 잘라낸 목이 너무 많고 무거워서 긴 창의 앞과 뒤에 꿰어차고 걸었다고 하여 붙여진 소름돋는 이름입니다. 당시 총알바지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여기서 생사의 기로에 섰었겠죠. 과거 병사들이 창의 앞뒤에 고통과 업보를 짊어지고 이 길을 걸었던 것처럼 50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하반신의 고통과 나약함을 앞뒤로 짊어지고 이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1시 20분 카츠야에서 점심을 먹고 갑니다. 고물가 시대에 이게 1,000엔 아니라면 가성비 영역인 것 같습니다. 2시 나고야시. 나고야는 일본의 형용사 나고야카에서 왔습니다. 한자로는 발음을 따온 음차 나고야를 사용하다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실세가 된 이후 이곳 나고야를 주요 고점으로 삼을 때 유명한 이름이라는 뜻을 담은 이름명을 넣어 의미 없는 한자 나고야 대신 좋은 뜻을 가진 지금의 한자 나고야로 변경하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2시 15분 비바람이 불어온 듯합니다. 전설집
이곳은 고작 30명의 오다 노부나가의 부대가 25,000명의 대군을 거느린 거대 권력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목을 뺀 장소입니다. 이거 좀 낯설지는 않은 레파토리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요시모토가 죽임을 당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인질 생활을 끊고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인질이지만 자신의 부대를 가지고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고급 인질인 것이죠. 이마가와의 끝, 도쿠가와의 시작이 되고 오다와 이마가와의 주위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쌓였던 이 장소는 현재 그 시기의 전투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정갈한 푸르른 생명만이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전설지로 남아있습니다. 거대한 역사 앞에서는 영웅의 시대도 한 나그네의 지독한 발바닥의 통증도 결국 이 고요한 풍경은 데이터 조각으로 남을 뿐이겠지요. 현재 갈 길은 여전히 멀고 현실의 벽은 높고 단단하지만 과거 역사에 휩쓸려 사라진 이들의 흔적 위에서 저는 오늘도 살아있음을 증명하듯 시속 4km의 전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투 전 승리를 자축하며 술을 마시는 이마가와 가문의 방심,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허를 찌른 작전, 그리고 진입 시점에 마침 비가 내려 움직이는 기세를 지울 수 있던 행운. 그리고 여기서 오다 노부나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작전을 진행한 것뿐이었죠. 나머지는 외부적 요인. 하지만 노부나가의 그 최선의 결정이 없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대상이 큰 규모의 대상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글로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도 그렇고 어느 분야에서든 능력치 규모 차이에서도 그렇고 물론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길목을 걸으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 (3시 20분) 홍차 전문점 로지티 하우스. 로얄 밀크티 아이스 1,500엔. 정말 가격이 로얄이네요. 4시 30분 다시 출발합니다. (5시 30분) 카사데라요. 카사데라는 한자 그대로 풀면 삿갓을 쓴 절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은 일본판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는 장소입니다. 옛날 이 지역에 마음씨 착한 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귓가에 모서진 관음살이 비를 맞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가 쓰고 있던 삿갓을 벗어 불쌍하게 씌워주었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지나가던 교토의 최고의 귀족이 보게 됩니다. 비를 맞는 돌부처에 자기의 유일한 비 가림막을 내어주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반한 귀족은 그녀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동심과는 거리가 먼 제게는 이제 공감이 어려운 이야기네요. 제게 필요한 것은 지금 저에게 도전이라는 의지의 삿갓뿐입니다. 더 가고 싶지만 오늘 여정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호텔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심지어 이 근방에 멀쩡한 호텔이 없어 러브 호텔을 예약하고 맙니다. 7시 30분 나라 도착.
아기자기하네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작은 자판기가 딸려있네요. 안 나가도 될 정도로 다양한 식품도 제공하네요. 오늘은 혼자 이 러브 호텔에서 잠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